번째, 산과 연기를 정리해 봅시다. 산과 염기에서 우리 산은 H+를 내놓고 염기는 OH-를 내놓는다. 그러니까 산이나 염기는 기본적으로 물에 녹아 라는 말이 들어가요.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음. 염기도 물에 녹아 수산화이온을 내놓음인 거고, 산은 이 수소이온을 내놓으면서 성질을 갖는데 신맛이라는 성질을 갖는다. 두 번째는 금속과 반응해서 기체를 발생시키는데 그때 나오는 기체가 수소기체다. 요 내용은 산화환원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이때 모든 금속이 아니에요. 모든 금속은 아니고 일부 금속인데 카카, 나마, 아라, 천리, 주납, 수, 구수, 은, 백금에서 여기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들이 염산이나 황산 같은 거에 녹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수, 구, 수, 은, 백금, 구, 리, 수, 은, 백금, 금은 반응 안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금속이 반응하는 건 아니고요. 특정 금속들 같은 거, 예를 들자면은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이나 철이나 아연 같은 거, 철도스크 이런 것들은 반응을 해서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세 번째, 탄산칼슘 CA, CO3. 탄산칼슘은 달걀 껍데기, 조개 껍데기, 석회암, 산호 이런 것들이 탄산칼슘 재질이고, 이게 산과 반응을 하면, 그러니까 수소 이온이랑 반응을 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니까 이 둘 기체 발생은 기체 발생인데 다른 종류의 기체를 발생하기 때문에 잘 구분하면 좋겠고, 그럼 염기도 이 수산화 이온을 내놓음으로써 생기는 특성들이 있겠지? 그 중에 맛은 쓴맛이 나고, 두 번째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고,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 그러니까 우리가 만지면 미끈미끈하죠. 왜냐하면 내 손은 단백질로 돼 있고 그 단백질을 녹여버렸으니까 미끈미끈하다. 세 번째, 금속과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얘네가 탄산칼슘과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까지가 산의 성질과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이었어. 그러니까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얘 때문이야. 공통적인 성질, 산의 양이온 때문에 생깁니다. 그리고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수산화이온 때문에 생깁니다. 공통적인 성질은 염기의 음이온 때문에, 음이온 때문에 만들어진다. 산의 종류 5개, 염기 종류 5개를 써볼게요. 이거는 꼭꼭꼭꼭 외워두고 있어야 돼. 염산, 황산, 질산, 탄산, 아세트산. 염산 HCl, 황산 H2SO4, 질산 HNO3, 탄산 H2CO3, 아세트산 CH3COOH. 얘네가 물에 녹으면 내놔. 물에 녹여볼게. 물에 녹으면 H+와 Cl-로 이온화됩니다. 황산은 물에 녹으면 H+가 2개, 황산이온 하나를 내놓고 이온화가 됩니다. 질산이 물에 녹으면 H+ 그리고 NO3-를 내놓고 이온화가 돼요. 탄산은 H+ 2개 그리고 탄산이온을 내놓으면서 이온화가 돼. 아세트산은 H+를 그리고 CH3, COO-를 내놓으면서 이온화가 돼. 그러니까 얘가 참 특이한 게,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돼.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비금속이랑 비금속끼리 결합했으면 다 얘네들은
공유결합이야. 원래 공유결합은 물에 녹아서 전기전도성이 마치 없는 것처럼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예외가 있어요. 이 친구들은 공유결합이지만 물에 녹아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온화가 돼. 이온화가 되니까 전기 통해 안 통해? 당연히 통하지. 통하는데 얘네는 진짜 잘 통해. 강산이야. 얘네는 통하긴 통하지만 많이 통하진 않아. 약산이야. 그러니까 100개가 녹으면 100개가 다 이온화가 돼. 그런데 우리 약산은 100개 중에 두세 개만 녹긴 다 녹는데 녹은 애들 중에 두세 개만 이온화가 되는 거야. 이게 약산이야. 어쨌든 다 전기는 통한다는 얘기죠. 자, 특이한 점은 여기 있습니다. 공통성. 여기 있는 이 양이온들은 다 똑같은데 여기 있는 얘네들은 다 다르게 생겼어. 산의 음이온.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특이성을 가진다. 산은 성질이 각각이 다르다. 누구 때문에? 음이온이 다 달라서 산은 특이성을 가진다. 여기서 이온화식은 다 본인 스스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는 많이 봤을 텐데 요게 조금 걱정이야. 이게 아세트산이라고 했죠? COH가 이걸 잘못 보면 CH3, CO 까지 쓰고 OH-로 나와야 되니까 수산화이온을 내놓는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가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 H 플러스 얘 산이야 산. 자 그럼 우리 염기도 한번 해볼게요. 염기도 5가지 외워야 돼. Na, OH, 수산화 나트륨, KOH, 수산화 칼륨, CA 괄호 열고 OH 괄호 닫고 2 수산화 칼슘, Mg 괄호 열고 OH 괄호 닫고 2 수산화 마그네슘, NH3 특이한 친구죠. 얘네들을 물에 녹였을 땐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은 그래도 금속과 비금속으로 붙어 있으니까 얘네는 싹 다 이온결합인데 저 뒤에 있는 얘만 그냥 이온결합도 아니야. 뭐 OH도 없어. 뭐가 좀 특이한 친구야. 공유결합이야. 이온화부터 해볼게. NaOH를 물에 녹이면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온화됨. 그리고 K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이온화됨. 얘는 CaE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2개로 이온화됨. MgOH2 수산화 마그네슘은 Mge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2개로 이온화됨. 자, 일단 여기까지만 써보자. 그러면 얘네들도 이 3개는 강염기야. 물에 녹으면 100개가 녹으면 100개가 다 이온화가 돼요. 근데 약한 염기, 얘네들은 약한 염기거든. 이렇게 약한 염기는 물에 녹으면 100개가 녹았는데도 걔네 중에 2-3개만 이온화가 된 거야. 그 보면 다 OH-가 나오잖아. 얘가 지금 공통적으로 염기의 음이온인 OH-를 내놔서 염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암모니아죠. 암모니아는 OH가 없어요. 그런데 왜 염기냐? NH3를 그려볼게요. 질소가 있고 H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어. H가 있고 H가 있고 H가 있어. 여기 이제 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지. 기억날 거야. 그리고 물 써볼게요. 물은 O가 있고 여기 수소가 있고 수소가 있는데 수소와 산소 사이에 공유 전자쌍, 또 수소와 공유 전자쌍, 그리고 산소가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게 물 중에 이게 다 잘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가끔 이런 수소가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떨어져 나와서 H 플러스로 그냥 자기 혼자 댕겨. 그러면 얘가 떨어져 나왔어. 전자를 그냥 두고 나온 거야.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돼 버렸냐면 OH만 있어. 그리고 전자를 놓고 나왔으니까 얘네는 원래 가져야 되는 것보다 전자를 하나 더 갖고 있는 거야. 이온이야. 그러니까 물 분자가 수산화이온이 됐어. 그리고 떨어져 나온 애가 어디 갈 데 없나 하다가 여기 비공유 전자쌍에 가서 붙어. H 플러스가. 그래서 이 덩어리는 N, H, 4,
플러스가 돼버려. 그러니까 암모니아는 OH가 없는데 암모니아를 물에 녹이면 H 플러스를 가져와서 본인은 NH4 플러스가 되고 물 분자는 OH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게 NH3하고 괄호 열고 G라고 쓰면 암모니아 기체라는 거야. 그냥 암모니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암모니아 하면 이 기체 상태를 말하는데 얘는 수산화이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NH3라고 쓰고 괄호 열고 AQ라고 딱 써놓으면 이 AQ는 수용액이란 말이야. 암모니아 수 혹은 암모니아 수용액. 그럼 얘는 물에 녹였다는 거잖아. 물에 녹인 건 이거거든. 그럼 물에 녹이면 그 안에는 이게 있어. OH-가 있어. 그래서 암모니아 기체는 OH-가 없는데 암모니아 수용액 안에는 수산화이온 수산화이온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진 않지만 물에 녹이면 염기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암모니아가 중요해요. 근데 암모니아가 방금 봐서 알겠지만 다른 친구들이랑은 다르게 안 갖고 있는데 녹아서 내놨잖아. 근데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놓는 애들이 있어. CH3OH 그리고 C2H5OH. 이 친구 이름은 메탄올이야. 그리고 이 친구 이름은 에탄올이야. 중성이야. 왠지 OH가 있고 OH가 있으니까 염기 아닌가 하는 사건이 생기는데 절대 아닙니다. 중성입니다. NH3는 OH가 없지만 염기성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 친구도 OH가 있으니까 염기 아닙니다. 여기 아세트산도 산성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쭉 정리한 걸로는 산을 쭉 정리했고 염기를 쫙 정리했는데 염기도 특이성이 있죠. 염기는 왜 각각 달라? 염기의 특이성. 염기는 특이성. 염기는 양이온이 달라서 특이성을 가진다. 그러면 염기마다 뭐가 다르냐? 무슨 성질이 있길래 우리 수산화 나트륨은 비누 원료로 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수구 세정제로 쓴다는 특성도 있습니다. 그냥 세정제라는 말이 들어가면 대부분 수산화 나트륨 때문. 이거 있는 거야. 유리 세정제, 무슨 세정제가 들어가면 다 이 수산화 나트륨 들어있어. 얘는 비슷해. 수산화 칼륨 비슷하니까 넘어가고, 요거 이름이 수산화 칼슘인데 우리는 이 친구를 석회수라고 알고 있지. 우리가 맨날 석회수 하는데 석회수는 수산화 칼슘 수용액입니다. 그래서 석회수는 염기성입니다. 그 다음 MgOH2, 얘는 약한 염기잖아. 이 녀석을 어디에 쓰냐면 제산제로 많이 써. 제산제는 위산이 많이 나왔을 때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서 먹어주는 염기성인 거지. 물론 위산에 들어있는 게 염산이거든. 위액에 들어있는 산성물질은 염산인데 얘가 강산이잖아. 그럼 강염기로 때려서 없애야지. 근데 강염기를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식도는 단백질로 돼 있고 녹아버려서 식도가 미끌미끌해지겠네. 그래서 안 돼. 약한 염기를 먹어줘야 돼. 제산제의 성분은 수산화 마그네슘. 이거 말고도 염기로 유명한 친구들 몇 개만 좀 더 얘기해 볼게. 염기로 유명한 친구가 Na2CO3라는, 얘도 OH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 외워놔야 돼. OH는 없지만 탄산 나트륨이거든. 탄산 나트륨. 이 친구도 염기입니다. 그리고 NaHCO3, 얘도
전통적인,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뭐 아레니우산 염기, 뭐 브랜스테드산 염기 뭐 이렇게 나중에 나왔는데 그건 지금 우리 몰라도 되고 통합과학이니까. 이 친구는 탄산, 수소, 나트륨이고 얘도 염기로 작용을 해요. 이 탄산 나트륨은 어떨 때 염기로 작용하냐면 이게 치약에 들어있는 염기야. 치약에 대한 이야기는 뭐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이빨이 이렇게 생기면, 이빨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빨을 이제 저기 이제 그 저거 뭐야 막 이제 충치균들, 이렇게 생긴 충치균들이 막 이빨을 공격하려고 한단 말이야. 이빨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얘네들도 뭔가를 먹고 쌀 거 아니야. 우리가 먹는 걸 얘네들도 먹어. 그래서 뭘 이렇게 배설을 해. 이 물질이 산성 물질이야. 이 산성 물질은 이 이빨에 있는 에나멜 성분들 같은 거를 제거해서 이 드러나게 만들게 썩게 만들어. 뭐 자세한 얘기는 뭐 어쨌든 이 산성 물질을 중화시키려고 탄산 나트륨이라는 걸 치약에 넣어뒀어. 그럼 치약을 가지고 이빨을 닦으면 이 산성 물질이 염기와 만나서 제거되는 거지. 중화 반응을 일으켜서. 이 탄산 나트륨은 균을 죽이는 게 아니고 산성 물질을 제거하는 거야. 이 균을 죽이는 건 오히려 다른 친구지. 플루오린, 옛날에 배웠던 거. 17쪽 원소인 게 저게 이제 세균을 죽이는 거고, 우리 탄산 나트륨은 저 산성 물질을 제거하는 겁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 식소다라고 부르거나 베이킹소다라고 부르죠. 베이킹소다. 신김치에다가 베이킹소다를 뿌리면은 신맛이 좀 제거된대. 왜? 신맛을 내는 건 산성인데 산성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이 탄산수소 나트륨을 뿌려가지고 신맛을 내는 수연을 없애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도 염기로 알아두시면 좋겠다. OH가 없지만 염기다. 얘는 OH가 있지만 중성이다. 메탄올, 에탄올 중성이다. 암모니아 OH가 없지만 물에 녹아서 물 분자를 OH-로 만들었기 때문에 염기다. 그러면 산들도 좀 알아봐야겠다. 산. 우리가 주변에서 조금 잘 볼 수 있는 산. 이런 건 너무 쉬우니까 레몬즙 신맛이 탁 느껴지고, 또 저기 식초. 식초에 들어있는 게 아세트산이지. 아세트산. 바로 이 위에 있네. 요게 식초. 식초의 성분이고. 그리고 또 위산은 아까 얘기했고, 위산은 염산이라고 했고, HCl.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이거 말고 또 다른 산성물질 유명한 건 뭐가 있냐? 이게 써야 돼. 커피와 우유가 있습니다. 우유를 중성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커피는 왜, 커피를 조금 이렇게 좋아하고 마셔보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커피에는 산미가 있는 경우가 있어. 산미. 한글로 순수 우리말로 하면은 신맛이야. 그러니까 신, 이게 한자로 하면 산이고 맛은 한자로 하면 미지. 그래서 커피는 산미가 뭐 많고 적고, 이게 원두 커피에 따라 로스팅에 따라서 뭐 산미가 세고 약하고 달라진대. 그러니까 커피는 산성이란 얘기야. 우유도 중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외우기를 산성이라고 외우세요. 그냥 산성이라고 외우세요. 어려우면 젖산이라도 생각해서 산성이라고 외우세요. 우유산. 자, 개미, 곤충들이 누군가를 공격할 때 찌르거나 깨물거나 하죠. 그럼 따갑습니다. 그 따가운 이유는 개미나 곤충은 산성물질을 내뿜어서 그래. 그걸 우리나라 말로는 개미산이라고 하고, 개미를 라틴어로 하면은 포름 아니면 폼이야. 포름산, 폼산. 그럼 얘는 개미산이고, 벌레 물려 가렵고 따갑다. 그 말은 산성물질이 내 몸에 들어와서 그래. 그럼 그럴 때는 암모니아나 뭐 탄산 나트륨이나 치약을 발라도 돼요. 그래서 치약을 발라도 아픈 게 조금 사라져. 중화 반응하니까. 개미산, 곤충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폼산, 개미산. 그리고 아세트, 살리실산.
산. 아세트살리실산 하면 아스피린이고, 아스피린 하면 진통제고, 아세트살리실산에서 살리실산만 딱 떼서 가져오면 버드나무. 옛날에 로마 시대 때부터 그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아팠었대. 그렇게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아플 때 처방은 다 버드나무 껍질을 삶아 먹어라. 그럼 버드나무 껍질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요 살리실산이 있어서 그래. 이 산성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리실산의 특징이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버드나무를 삶아 먹은 건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많이 삶아 먹었어. 근데 살리실산을만 먹으면 약간 좀 독성이 있어서 아세트 살리실산으로 새로운 화합물을 만들어 가지고 팔았던 그 이제 제약회사가 이름을 아스피린이라고 붙였고, 아스피린의 주성분은 아세트살리실산. 얘는 산성입니다. 유명한 산성 물질을 쭉 정리해봤고요. 뭐 신맛 나는 거, 아까 내가 잠깐 젖산 얘기했지만 우리 김치가 왜 신입니까? 김치가 신 이유는 젖산, 젖을 한자로 바꾸면 유지, 유산. 그럼 유산을 만들어내는 균, 유산균. 그러니까 유산균은 젖산 만든 애들이야. 그래서 신맛 나, 유산. 그 요크루트도, 야쿠르트도. 자, 이제 오케이. 대부분 내가 이제 비린. 염기 중에서 보통 생선 비린내. 이 비린내가 나는 경우에 좀 그런 경우가 많아. 염기성인 경우가 많아. 그래서 어떤 비린내를 제거할 때 식초를 뿌리거나 레몬즙을 뿌리면 그 비린내가 제거가 되는 편입니다. 한 요 정도 얘기했으면 될라나? 그래, 좋아. 그럼 이제 여기 있는 탄산을 좀 얘기해보자. 탄산. 이렇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비가 내릴 때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습니다.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으면 그 물질은 탄산이라는 물질이 돼요. 근데 이거는 100개 중에 2-3개 정도는 이온화가 된다며. 이온화가 될 거야. 두 단계, 이온화의 2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녀석이 여기다 쓰자. H 플러스 더하기 HCO3 마이너스. 그러니까 탄산이온과 수소이온으로 1차 이온화가 돼. 2차 이온화는 HCO3 마이너스에서 H 플러스가 또 나와서 이제 2개가 되고, H 플러스를 내줬으니까 얘는 CO3 E 마이너스가 돼. 그러니까 1차와 2차 이온화를 거쳐서 수소 이온을 내놨지. 그럼 봐요. 공기 중에 기권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내리는 비와 함께 녹아서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바닷속에는 탄산의 양이 증가하는데 이 탄산은 가만히 있지 않아. 수소이온을 자꾸 만들어내. 수소이온의 농도가 점점점 진해지면 산성이 강해지는 거고, 이 산성이 강해질수록 탄산칼슘을 녹여. 탄산칼슘을 녹이면 조개 껍데기, 산호가 녹아서 사라진다는 거야. 그 말은 산호가 죽는다는 말도 있지만 산호가 더 이상 잘 자라지 못한다. 아니면 산호가 자란 속도가 느려진다. 그래서 해양 생태계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지. 이게 해양 산성화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해양 산성화는 우리 탄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남은 이야기는 실험 얘기를 잠깐. 근데 실험 얘기는 뭐 이렇게 해서 염산을 묻힌 실, 그리고 여기는 수산화 나트륨을 묻힌 실, 이쪽은 마이너스 극하자. 이쪽은 플러스 극을 연결해 놓고, 그럼 HCl은 물에 녹아서 H 플러스 Cl 마이너스로 이온화 될 테니까 H 플러스는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갈 거고, Cl 마이너스는 플러스 극으로 끌려갈 테니까
만약에 이 종이가 푸른색 리트머스였다. 그러면 수소이온에 의해서 이쪽이 붉은색으로 점점점 변해가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거, 푸른색 리트머스를 붉은색으로 바꾸는 건 염화이온이 아니라 수소이온이고, 수소이온이 산성 물질을 나타내는 공통적인 물질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NaOH도 비슷한 실험이야. 마이너스극, 플러스극. 그럼 NaOH를 물에 녹였으니까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될 거고, Na 플러스는 마이너스극으로 끌려가겠지? 그리고 OH 마이너스는 플러스극으로 끌려갈 거고, 이때 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 염기성에 의해서 푸른색으로 바뀔 건데, 그 푸른색으로 바뀐 게 어딘가 봤더니 플러스극 쪽이 푸른색으로 바뀌었어. 그 말은 OH-가 푸른색으로 바꾸게 하는 원인 물질이구나. 그럼 OH-가 염기성의 원인 물질이구나. 그러니까 이 두 실험의 결과, H+는 산의 공통성을 나타내는 물질, OH-는 염기의 공통성을 나타내는 물질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지시약이랑 pH약. 지시약은 뭐 그냥 외워야지. 지시약, 리트머스, BTB, 그리고 메틸 오렌지, 그리고 페놀 프탈레인 용액, 산성, 중성, 염기성이 있는데 붉은색, 없음, 푸른색. 여기서부터는 노초파, 빨노노, 그리고 무무바리아. 페놀프탈레인을 가만 보면 염기성일 때만 색깔이 변해. 메틸오렌지도 보면 산성일 때만 색깔이 변해. 그러니까 메틸오렌지는 특히 산성을 찾아낼 때 유리하지. 그리고 페놀프탈레인은 염기성을 찾아낼 때 유리하고, BTB는 노초파, 색깔이 다 다르니까 산중염 다 찾아내는데 제일 좋겠네. 요거는 뭐 어쨌든 간에 다 외워야 되고, pH 땡땡 수소 이온의 농도. 원래 내가 이제 보통 이거 설명할 때 물의 자동 이온화를 같이 설명하는 편이긴 한데, 그거는 화학원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해서 일단 그건 패스하고 깔끔하게 결론만. pH를 7이라고 하면 얘는 뜻이 수소이온이 10의 마이너스 7승만큼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pH가 1이라는 건 수소이온이 10의 마이너스 1승만큼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pH가 13이면 이건 무슨 뜻이냐? 14라고 할까? pH가 14면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H 플러스가 10의 마이너스 14승계만큼 있다는 거지. 그러면 수소이온이 이렇게 가면 수소이온이 점점 많아져. 이렇게 가는 건 수소이온이 점점 줄어들어. 근데 수소이온이 증가하면 pH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감소합니다. 서로 반대. 자, 수소이온이 감소하면 pH는 증가한다. 얘를 기준으로 할게요. 얘가 중성입니다. 그럼 중성인 것보다 수소이온이 더 많어. 그럼 얘는 산성이지. 그리고 중성일 때보다 수소이온이 더 적어. 그러면 염기성이 돼. 그러니까 산에서 염기성으로 갈수록 pH는 점점 증가하고 수소이온의 농도는 점점 줄어든다. 반대로도 알고 있어야 돼. 염기였던 게 중성을 넘어 산으로 갈 때는 pH가 점점 줄어들고 수소이온 점점 많아진다. 그거에 따라서 BTB가 노초파로 변하는 동안 염기성으로 가고 있으니까 pH가 점점 증가하고 수소이온 점점 줄어든다. 만약에 페놀프탈레인이 빨무무 이쪽으로 바뀌고 있다. 그럼 pH가 점점
감소하는 거고 수소연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요. 바로 이어가지고 그러면 우리 책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염기 이쪽 문제를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은 물에 녹아 H 플러스를 내놔. 그래서 이 H 플러스가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낸다가 맞고요. 염기는 물에 녹아서 양이온과 OH 수산화이온 이온화가 되고요. 염기는 음이온이 OH-나 OH-는 염기의 공통성을 나타내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특이성을 나타내는 건 양이온 때문입니다. 신맛 나는 거 산, 붉은색 리트머스가 푸르게 변하는 거 염기, 마그네슘이랑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 산, 달걀 껍데기 탄산칼슘 CaCO3랑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산, 전류 흐르는 건 둘 다 다 이온화되니까 페놀프탈레인 용액 붉게 변하는 거 염기지. 자, 이거 다 쓸 줄 알아야 돼. H 플러스 2개, CH3COO 마이너스, K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OH 마이너스가 2개. 일단 이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개념 쏙쏙. 리트머스 종이가 산성일 때는 붉은색으로, 노초파. 지시약은 액성이라고 하는 건 산성, 중성, 염기성을 액성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 액성에 따라 색깔이 변하겠지. 자주색 양배추도 지시약으로 사용할 수 있어. 그냥 이런 건 잘 몰라도 되는데 자주색 양배추에 있는 특이한 색소 때문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안토시아닌이라고 불러. 몰라도 될 거야 아마. 페놀프탈레인은 빨이라서 염기성만 알 수 있어. 산성이랑 중성 구별이 안 돼.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이라 그랬고 pH가 크면 염기성이 강하다고 했었습니다. 탄산, 산성, 노초파, 산, 중, 염기, 탄산, 노란색 돼야지. 증류수, 중성이니까 초록색, 비눗물, 수산화나트륨을 기억하시고 염기성이니까 파란색. 생명의 호흡이나 화석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고 바닷물에 녹아가지고 수소이온을 막 증가시키는 게 아까 우리 이산화탄소라고 그랬었지. 자, 여기도 쭉 빠르게. 염기는 쓴맛, 산은 아연과 반응함, 수소기체 발생까지. 탄산칼슘과 반응하는 건 산성만, 염기는 안됨. 땡. 산, 푸른색 리트머스 붉은색으로 변화시키는 거 맞고, 염기 이온화되니까 전류 흐르는 거 맞고. 수용액에 달걀 껍데기 CaCO3, 탄산칼슘,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키는 건 염산, 질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염기, 수산화칼슘 염기, 수산화칼륨 염기. 그리고 얘는 석회수이기도 함. 그 다음 수용액을 유리막대로 찍어서 봤더니 붉은색 리트머스가 푸른색으로 염기, 페놀프탈레인 붉은색 염기. 중요하지. 암모니아는 OH가 없지만 염기다. 얘는 OH가 있지만 메탄올이고 메탄올은 중성이다. 이런 걸 골라버려. 애들이 니은리을 해버린다고. 야, 다행인 건 여기에 니은리이 없네. 어쨌든 기억 니은이 정답이지. 얘는 염산인 산이고요. 어디 보자. 얘는 지금 HCl이네. 마그네슘이 염산이랑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게 맞고요. 메틸오렌지 빨노노 산성, 중성, 염기성. 노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 돼야 되고 당연히 이온들 있으면 전기 통합니다.
아세트산은 H 플러스를 내놓고 아세트산 이온, 염산은 H 플러스를 내놓고 Cl 마이너스, NaOH는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되는데 아세트산, 염산, 공통적인 성질은 수소이온 때문에. 그래서 맞고, 염산은 산이니까 붉은색으로 바뀌죠. 이 붉은색으로 바꾸는 건 니은 때문이 아니라 수소이온 때문이라고 아까 실험에서도 나왔었지. 수산화 나트륨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붉게 변화시키는 거는 OH- 때문인데 디귿이 OH-니까 맞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 되고요. 자, 6번 요 실험. 묽은 염산을 묻혔다. 그러면 H 플러스랑 Cl-가 있는 거다. 근데 이쪽이 붉은색으로 바뀌었다. 야, 그럼 H 플러스가 이쪽으로 끌려간 거네. 그러려면 A극이 무슨 극이 돼야 됨? 플러스 극이, 마이너스 극이 되어야 잡아 끌고 올 수 있는 거지. 그럼 B극은 무조건 반대극이니까 플러스 극이 되겠네. 자, 붉은색의 이동. 왜 리트머스가 빨갛게 변해? 수소이온 때문에 그렇지. 맞는 거고. A극은 마이너스 극 구해놨어. 맞아. 황산으로 해도 같아. 왜냐면 황산에는 H2SO4고 물에 녹으면 H 플러스가 두 개나 나오니까. 어차피 뭐 SO4 E- 아무 일도 안 하겠지만 수소이온은 색깔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지.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지금 다 맞네요. 7번 문제. 야, 이게 딱 봤더니 눈에 보이지. 가는 산이고 나는 염기야. BTB 노초파. 얘가 노고 얘가 파랑색 돼야 돼. 그래서 틀렸고요. 산에다가 마그네슘 넣으면 수소기체 발생. 이제 뭐 벌써 네 번째인가 세 번째 나온 것 같은데. 나수용액. 염기에는 무조건 이거 존재하지. 나는 탄산칼슘과 반응 안 해. 가나 둘 다 전류 흐르지.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되니까. 정답은 여기 있었구만 아까. 자, 그 다음 둘 다 전기 통합니다. 마그네슘 수소기체 발생하고 쟤는 안 하고. BTB 노초파. 그래서 이따 수소기체 발생 파랑색 골라주면 되겠지. 레몬즙, 산, 식초, 산, 비눗물, 수산화 나트륨이 들어있는 염기. 레몬즙과 식초는 산이어야 한다. 비눗물은 NaOH로 구성된 물질 염기니까 이거 들어있다. 레몬즙과 비눗물에다가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붉은색인 건 무조건 염기만. 그런데 비눗물은 염기고 레몬즙은 아니니까 틀렸음. 기억, 니은. 10번 하수구 세정제 염기 NaOH, 식초산, 아세트산, 탄산음료산, 탄산. pH가 7보다 작으면 산이야. 염기지? 그래서 틀린 거죠. 식초도 전류가 당연히 흐름, 다 흐름, 이온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하수구 세정제 수산화 나트륨, 탄산음료 탄산, H2CO3 산이야. 푸른색 리트머스를 붉게 변하는 건 산인데 염기 껴있으니까 틀렸죠. 니은만 정답이 되겠네. 자, BTB만 보자. 노, 파, 산, 염기야. 그럼 메틸오렌지가 산성이면 붉은색, 페놀프탈레인이 염기면 붉은색. 됐어. 기억은 노란색이 적절하지 않네요. A 수용액은 산은 pH가 7보다 작다. 염기는 pH가 7보다 크다. A는 산이니까 pH 7보다 작고요. B는 염기인데 붉은색 리트머스를 푸르게 바꿔야지. 그래서 니은만 맞네요. 자주색, 이건 뭐 이런 거 안 할게. 자, 짜잔. 탄산음료, 여기 요 친구 레몬, 탄산음료, 커피, 우유, 산성, 싹 산성. 비누,
암모니아, 하수생세, 싹 염기. 그러니까 탄산음료는 산이니까 H 플러스 들어있고, 산성물질은 1개, 2개, 3개, 4개. 우유도 산이다. 4개다. 산성 여기 있는 것 중에 제일 센 건 pH가 가장 작은 레몬이지. 증류수는 중성이야. 7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색깔 노란색 맞아. 빨노노. 파랑색을 띠는 건 몇 개냐면 염기, 염기, 염기 3개가 맞네. 2번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호흡하거나 화석연료가 연소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아서 탄산이 되고 CO. 이 탄산은 다시 이온화돼서 H 플러스를 2개 내놓고 탄산이온을 내놓는다. 그러니까 수소이온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이게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산호, 조개, 탄산칼슘을 제거해버려. 그럼 얘네들은 더 많이 살아갈 수가 번식이 줄어들어. 개체수가 감소된다. X는 이산화탄소고 기억은 수소이온이고 니은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다. 기억이다. 1등급 도전까지 빠르게. 여기 물기가 없는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암모니아 기체를 넣는데 암모니아 기체의 특징 물에 잘 녹음. 스포이드를 눌러서 물이 들어가게 했더니 물에 녹으니까 암모니아 기체가 물에 녹아. 물에 한번 녹으면은 기압이 여기 되게 많았을 텐데 암모니아 기체가 쭉 줄어드는 거야. 암모니아 기체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쪽이 압력이 낮아져. 바깥쪽은 막 1기압인데 그럼 바깥쪽은 기압이 높고 안쪽은 기압이 낮으니까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밀려 들어가. 물이 들어가면 물 때문에 또 녹아. 잘 녹으니까 또 기압이 줄어들어. 그럼 또 들어가. 계속 그래서 물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데 그럼 재미가 없잖아. 물만 들어가면 재미없잖아. 이 물이 페놀프탈레인이 넣은 물이야. 그러니까 처음엔 무색이었어. 근데 암모니아랑 만나니까 빨강색으로 바뀌는 거지. 자, 암모니아 기체. 저 동그라미 안에 있었던 암모니아 기체가 물에 녹으면 압력이 줄어드는 거지. 그리고 그 암모니아 기체는 물에 녹았을 때 염기성을 띠지. 아까 썼던 거 기억나세요? NH3가 물과 반응하면 물이 가지고 있던 H 플러스를 끌고 와서 본인은 암모늄 이온이 되고 물은 OH-가 된다. 그래서 염기성이 되는 거고, BTB로 실험을 하면 노초파, 산성, 중성, 염기성이니까 파란색이 돼야 돼. 노란색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정답입니다. 자, 마그네슘을 넣어뒀는데 산이고 염기야. 얘는 반응함, 얘는 아무 일도 안 생김. 반응해서 무슨 기체? 수소기체가 생길 거임. 가수소기체 발생. 가에서 음이온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양이온이 줄어들어. 자, 양이온이 왜 줄어들까요? 산화환원에서 배웠던 겁니다. 짠. 얘가 이렇게 되면서 Mg2 플러스가 되거든. 이때 HCl에 얘는 변화 없었고요. H 플러스는 2개가 사라져서 Mg 플러스 1개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2개 사라져서 1개 생기니까 2개 사라져서 1개 생기니까 1이 자꾸 사라지는 꼴이지. 음이온수는 일정하고 양이온수가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틀렸고, 나에서는 아무 일도 안 생겨. 아무 일도 안 생겨. 그래서 그냥 일정. 기억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화반응 상관염기할 때 계속 산화환원을 계속 알고 있어야 돼. 자, 노초파, 산, 중, 염기. 음이온이 이게 있으면 양이온은 이거 무조건 들어있어야 돼. 왜냐면 산이니까. 중성이야. 아마 이거는 느낌상 Na+, Na+. 염화나트륨 소금 중성이니까. 얘는 Na+, NaOH. 이렇게 느낌상.
느낌상 수산나트륨 여기네. 그리고 염화나트륨 여기네. 묽은 염산 요거지. 그래서 가에다가 염산에다가 마그네슘, 아연, 철, 다수소기체 발생. 맞아. 나다에는 같은 양이온 Na 플러스 Na 플러스 같은 양이온 같은 종류. 페놀프탈레인을 떨어뜨렸을 때 붉은색을 띠려면 염기가 돼야죠. 염기 나지 나 염기. 나는 염기다. 한 가지다. 맞습니다. 싹 다 맞네. 그 다음 X 리트머스가 붉은색 산. X 마그네슘 부글부글 수소기체 발생. 대리석을 넣었다. 탄산칼슘 기체 CO2. 자, 종류 다 알았어. X는 산이니까 산이라면 가지고 있어야지. 2에서 기체가 발생할 때 pH 수소기체가 날아가잖아. 얘가 점점 줄어든다고. 수소이온이 줄어들어. 그럼 수소이온이 줄어든다는 거는 pH가 증가한다는 거였다고. 반대로 가니까 pH 증가. 기체 둘은 같지 않지. Y는 수소, Z는 이산화탄소. 그래서 틀렸고,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 나와 있었던 이 기본적인 내용들, 그래, 금속과 반응하면 수기체 발생, 탄산칼슘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이렇게 다른 기체가 만들어진다는 걸 꼭꼭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